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태양빛이 조용한 집의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에 잠에서 깬 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몸이 약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은 그는 이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졌지만 아내의 부재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민주는 아내 혜진과 함께 2층으로 이사와 주로 집안 관리와 아버지와의 동거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아버지가 잠시 앓았던 병 이후로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호는 이러한 동거가 단순히 안락함 그 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안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밝은 혜진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감정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이사 온 이후 정호는 그녀가 얼마나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애정에서 시작된 감정은 점차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호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욕실에서 갓 나온 듯 머리가 아직 촉촉한 상태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님. 그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순간 정호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는 그가 자신의 나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혜진아. 정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왜 요즘 들어 그녀와의 작은 대화조차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항상 웃는 얼굴로 늘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그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정호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꼭 쥐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에 집중하며 그녀의 존재에서 오는 혼란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방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나무 바닥을 걷는 부드러운 소리부터 그녀가 움직일 때 들리는 잔잔한 숨소리까지. 혜진은 주방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아침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베오님을 돌보는 건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에요.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고 그 말투는 정호의 가슴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의 몸을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혜진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호는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부드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다정함과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약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그녀의 가까움에 정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간 몸을 뒤로 물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는 속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며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했지만 이내 테이블 정리를 계속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의 순간들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혜진은 항상 정호 근처에 머무를 이유를 찾는 것처럼 보였고 가볍게 그의 팔에 손을 얹거나 그의 볼을 붉게 만드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아무리 애써도 그녀를 단순히 아들의 아내로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욕망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동안 혜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재료를 사러 함께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정호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흐트리는 모습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있는 이런 순간이 좋아요. 그녀가 갑자기 말하며 정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제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그녀의 말은 정호를 당황하게 했고 그는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믿어도 된다, 혜진아.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그는 가볍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정호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여정은 조용했지만 말하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들이 주방에서 장을 정리하는 동안 혜진이 농담을 했고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고 그는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자신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정함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 좋아요. 그녀는 말했고 정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가와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정호는 말을 잃은 채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혜진아.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녀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느껴봐요. 정호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의 충격에 그는 얼어붙었지만 잠시 후 그가 그렇게 억누르려 했던 욕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손길과 감정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몸을 떼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으며 숨은 가빠졌습니다. 마치 열병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나 의심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호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의 마음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옳지 않아.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얼굴에 닿아 있었고 그의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주는 무게 아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되죠?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단순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선을 넘기 전에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떼었고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아버지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할 수 없어. 혜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과 함께 이해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죄송해요. 그녀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은 부엌을 떠났다. 남겨진 정호는 시계가 초를 셀 때마다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혼자 자신의 생각과 씨름해야 했다. 그 후 며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혜진은 더 조용해졌고 정호는 자신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 대한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는 집안의 조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욕망과 후회는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느 오후 민준이 늦게까지 일을 하러 나간 날 정호는 정원에서 머리를 말키기 위해 식물들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혜진이 신선한 레모네이드 2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 옆에 나타났다. 둘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한 잔을 내밀었다. 아버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녀가 말하며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마셨다. 오후의 공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마치 이 교착 상태를 깰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정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다. 그저 때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여기 계셨잖아요. 너무 다정하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정호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잔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혜진아. 우리가 여기 함께 있잖아. 하지만 우린 옳은 걸 기억해야 해. 네가 소중해. 하지만 이건 계속될 수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순 없어. 그의 말은 어렵게 나왔지만 진심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결국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몸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호를 돌아보았다. 그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셨으면 했어요. 비록 우리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떠났다. 정호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안고 남겨졌다. 그는 그들 사이의 연결이 항상 남아있을 것을 알았지만 가족을 지키고 더 이상의 복잡함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을 자신에게 다짐했다. 정호는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손도 대지 않은 레모네이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혜진이 말한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깊고 진실된 갈망을 담고 있었다. 이는 정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욕망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네 남편의 아버지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할 수 없어. 혜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과 함께 이해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죄송해요. 그녀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은 부엌을 떠났다. 남겨진 정호는 시계가 초를 셀 때마다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혼자 자신의 생각과 씨름해야 했다. 그 후 며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혜진은 더 조용해졌고 정호는 자신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 대한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는 집안의 조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욕망과 후회는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느 오후 민준이 늦게까지 일을 하러 나간 날 정호는 정원에서 머리를 말키기 위해 식물들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혜진이 신선한 레모네이드 2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 옆에 나타났다. 둘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한 잔을 내밀었다. 아버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녀가 말하며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마셨다. 오후의 공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마치 이 교착 상태를 깰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정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다. 그저 때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여기 계셨잖아요. 너무 다정하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정호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잔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혜진아. 우리가 여기 함께 있잖아. 하지만 우린 옳은 걸 기억해야 해. 난 네가 소중해. 하지만 이건 계속될 수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순 없어. 그의 말은 어렵게 나왔지만 진심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결국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몸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호를 돌아보았다. 그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셨으면 했어요. 비록 우리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떠났다. 정호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안고 남겨졌다. 그는 그들 사이의 연결이 항상 남아있을 것을 알았지만 가족을 지키고 더 이상의 복잡함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을 자신에게 다짐했다. 정호는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손도 대지 않은 레모네이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혜진이 말한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깊고 진실된 갈망을 담고 있었다. 이는 정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욕망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고 정호는 혜진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가 프로그램을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기는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둘 중 누구도 이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녀 옆에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네가 필요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에는 정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 방 안의 고요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호는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혜진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고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나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이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혜진은 고개를 숙였고 실망감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며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중얼거렸고 정원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옳은 것과 욕망 사이의 가느다란 선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집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조용했고 정호는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소식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방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둘은 정상적인 척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호는 정원 일을 하고 아침 산책에 집중했고 혜진은 자신의 할 일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온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정원에서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았고 혜진이 얼음물이 든 병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병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가 병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며 둘 사이의 긴장을 덜어줄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 삶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절대 바라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이미 많은 것을 겪으셨잖아요. 정호는 병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감정이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하지만 혜진아, 삶은 복잡한 거야.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저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한 발 물러설게요. 정호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것은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으며 그들 사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루하루가 쌓여 몇 주가 되었고 집안은 조금씩 예전의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혜진과 정호는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른 인사만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정호는 집을 떠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역 산책 모임에도 참여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면 여전히 혜진에 대한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가 그의 생각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호가 저녁으로 먹을 수프를 준비하던 중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는 거의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저축도 더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예요. 정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정호는 최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대화 소리를 듣고 주방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그녀는 사랑스럽게 민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행복한 장면 속에서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부부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여전히 혜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한 결심은 감정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를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고 문가에 서 있는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간을 두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해결한다는 게 모든 것이 완벽한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 혜진은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세운 경계를 다시 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진 의미를 위해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노력할게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이 모든 것을 위해서요. 그녀는 떠나려 돌아섰지만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항상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정호는 가슴에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길이 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정호와 혜진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유했던 순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